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 일찍 반포까지 좀 자전거를 타고 가서 다시 여의도 근처로 돌아와서 그쪽에서 아침 식사를 이 한강 편의점에서 파는 그 라면 있잖아요, 라면. 네. 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사무실에 와서 지금까지 좀 업무를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 오랜만에 한강에서 라이딩을 했더니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네, 좋습니다. 이러한 기운들, 네, 제 영상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좋은 기운 나눠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기운으로 남은 일요일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참 기분은 좋은 네, 일요일인데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강했으나 간밤 미 증시와 유럽 증시가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월요일 국내 증시를 염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우리가 대응하는 거는 네, 월요일 시장이 개장을 해 봐야 아는 거겠지만, 워낙 요즘 시장 자체가 뭐 주도주 하면 카카오, 네이버, SM 등 엔터 플랫폼 기업들이 독주를 하다 보니 저도 참 요즘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그렇지만 비중을 싫고 스윙으로 가기가 굉장히 좀 버거운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힘들었던 부분은 말 그대로 카카오, 네이버, 뭐 하이브, 뭐 SM 등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도주임을 인지하고 알면서도 네, 행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이버를 지난주에 접근을 하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공개를 했지만 너무나 짧게 매매를 하고 말았죠. 저는 이렇게까지 카카오가 많이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은 카카오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3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과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 시가총액 2위를 넘기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SK 하이닉스의 시총이 내려가면서 뭐 LG화학 뭐 등등 종목군들 이 시가총액 2위를 꿰찬 적은 있으나 다 잠시였죠. 이번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코스피 시총 2위는 이 영업이익에 수렴하게 됩니다. 2, 3, 1, 2위까지는 그렇게 무조건 갔었던 것 같고요. 3위에서 5위까지는 항상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장, 그 다음에 트렌드 뭐 등등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있었죠. 과거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왔을 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모레퍼시픽이 삼성전자를 능가한다라는 말도 나왔었으니까 말 그대로 지금의 시장의 대장은 진격의 카카오, 네이버, 하이브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다음 주 만약에 시장에 조정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조정이 깊어야 매매를 또 보이겠죠. 어차피 지금 시장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자, 지난 금요일 일단 먼저 해외 증시 먼저 체크를 해보고 가자면 네, 해외 증시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일단 뭐 다우라든지 나스닥, 뭐 S&P 500 전부 다 개파락을 출발을 했었고, 뭐 S&P 500은 아니 영국이나 이런 해외 증시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고 나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밀리면서 하락폭을 좀 키운 부분이 됐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이 하락의 근간은 뭐냐? 이 그동안 네, 연준에 비교적 비둘기파적 발언을 많이 했던 이 세인트 루이스 블레드 총재가 네, 그 인사가 네, 완전히 매파적으로 돌아서 버렸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올라갈 만한 긍정적인 이슈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폭등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폭락을 해야 될 이유도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누구나 아는 이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락을 만들었던 부분은 지난번에 연준에서 말했던 부분은
이 단기적인 부분이다. 근데 지금의 발언은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고 좀 말을 했죠. 근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을 더 우려를 하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아다르고 어다른 것 정도로만 있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우려를 안 하고 보고 싶고요. 금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떨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떨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2023년도에 일을 가지고 지금 계속 왈가불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나 테이퍼링이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로 하락은 단기적인 하락이고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박스권을 만들어줄 재료들의 성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무조건 다른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상의 나라를 펼쳐봤을 때 이 거대한 유동성을 풀어놨죠. 시장에서 항상 보면 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공급 이후에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회수하면서 나오는 부작용들에서 뭔가 문제가 터집니다. 과거 아주 간단한 걸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4년도, 2005년도 미국에서 이제 이 경기 부진이 좀 터지면서 그거를 좀 극복하고자 그때도 금리를 낮추면서 대대적으로 주택 경기가 폭발을 하면서 서브프라임이 엄청나게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되고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런 부작용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대규모 은행들의 파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유례 없이 많은 유당성을 시장에 뿌렸어요. 말 그대로 양의 털을 배불리게 했다라고 보면 현재의 시장은 패권 경쟁의 시장이고 누구 하나는 죽을 때까지 아마 싸우겠죠. 그게 중국과 미국의 흐름인데 이 안에서 뭔가가 터지게 된다면 혹은 뭐 어차피 화폐 전쟁으로 인한 누군가의 국가는 부작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어디서 시작될지 모를 금융위기가 아마 이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아마 내관이 될 것 같고 지금의 흐름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박스권 흐름으로 그냥 진행되고 원래 시장의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식시장에서 한 15년 가까이 있으면서 1년에 50%씩 급등하는 시장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시장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만한 상승보다는 원래 국내 증시가 가지고 있는 이 박스피의 성향대로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보다는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보여져요. 자, 일단 해외 주식 일단 빠졌기 때문에 해외 차트를 하나 보고 국내 주식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사실 국내 뭐 주가 지수를 보고 매매한다 이거 의미 없는 이야기 같아요. 왜? 주도주만 가니까 그 종목군들만 가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다우 지수를 먼저 보죠. 최근 연속적인 하락 끝에 음봉이 1, 2, 3, 4, 5, 6, 7, 8, 9, 10 10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 60일 이평선을 종가상 이탈하고 개파락이 좀 나왔죠. 근데 거래량이 좀 실리는 음봉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은 다소 조금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우가 다시금 121선 이평선까지 눌렸다가 돌아가는지 또 여기서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지 모습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일단 상대적으로 세나 여전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쓰리봉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돌파하고 가면 이런 자리를 확실히 돌파를 하고 간다면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지만 확실히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내려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이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도 이런 긴 추세 속에서 다시 이 20일 이평선 그러니까 60일 이평선을 또 터치하고 가는데 이런 60일 이평선을 또 갭으로 이탈을 하는지 즉 월요일 밤에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갭으로 이탈을 하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변동성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돼서 이 아래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 구간에 놓여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전일 미 증시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 하향 이슈가 나오면서 특히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죠. 국내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건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최근 가격이 그 빅사이클이라는 말만 나오고 사실상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 물량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밖에 독일 지수도 많이 빠졌죠. 독일 지수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박스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도 지수 자체로 보면 전부 다 이런 박스권을 그릴 생각으로 저는 다 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뭐 S&P도 이 구간에서 아마 박스를 잡으려고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박스피로 박스 장세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네요. 나스닥도 이 구간에서 박스를 잡고 돌리겠죠. 다우도 이 박스의 기준이 여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전부 다 이런 지지와 저항 돌파가 있던 구간이 박스이기 때문에 이 윗구간을 이탈하면 박스의 하단 구간까지 열려있다라고 놓고 일단 시장을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국내 차트를 잠시 보면요, 일단 코스닥 기준에서 이 중요한 맥점을 돌파하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기준에서 지금 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과 역행해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최근에 다른 나라 섹터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도 나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지금 당겨버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일단은 코스닥은 좀 바라보고, 반면 코스피 관점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200 지수의 돌파가 없는 한, 코스피 200 지수의 돌파가 없는 한 코스피는 무조건 박스피로 내려갈 확률이 90% 이상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수적인 흐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저는 미 증시 사실은 월요일날 조금 더 저는 봐봐야 될 게 있는데 시장에서 많이 안 다룬 내용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거는 저희 라이브 방송 아침에 시황 보면서 이제 이야기 하는데, 뭐 토시하나 뭐 바꾼 게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국내 증시 전일 미 증시 전초전을 반영했던 모습 같기도 하나, 오늘은 미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1조 8천억 달러가 만기 물량이기 때문에 장막판 시장은 예상하고, 그 장막 때문에 장막 시장, 이건 무슨 말이야? 때문에 장막판 변동성이 클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고, 즉 국내 큰 폭의 등락률보다는 소수 종목의 쏠림 및 테마주 흐름만 나올 듯하다. 미국의 시장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킨 거는 다름 아닌 제가 볼 때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슈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장 아침에 선물 동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뭐 시장의 이슈를 만들어줄 부분부터 체크를 좀 해보죠. 일단 뭐 카카오, 네이버, 하이브 뭐 종목군들 빠르게 체크를 해보고요. 뭐 카카오, 진격의 카카오, 네이버 전부 다 신고가. 네이버는 아직 신고가를 못 쳤네요. 근데 아마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네이버도 뭐 신고가까지는 무난히 치겠죠. 그 다음에 하이브도 올라오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전부 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SM 음봉 보여주면서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SM도 주도주죠. 그리고 금요일은 YG엔터, JYP가 더 올랐고, 여기에 CJ ENM 등 엔터 쪽, 그러니까 가는 종목군들만 일단은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실적주는 KG ETS 뭐 완전히 끝까지 달려가고 있고, KG ETS와 화승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은 화신, 현대, 위아, 원래는 성창, 성우 하이텍도 같이 봤었죠. 근데 못 가고, 시장에 몇 개의 주도 테마와 쏠림 현상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업종 대표주, 업종 1등 종목, 업종 내 이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쉬지 않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게 일단 시장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추후에 눌리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완벽한 수급주, 그 다음에 시장 주도주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외 뭐 부분적으로 보면 이제 5G 주가 이제 바닥권에서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 둘 다 일단 저항권에 접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보다는 5G는 일단은 한번 접고 갈 가능성이 높겠다. 접고 갈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여주고요. 정말로 이 시장 안에서 어떻게 보면 기관과 외인이 빈집을 털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 소문 없이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5G 쪽, 그다음에 KMW 이렇게 시장이 소리 소문 없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주고, 반면 이제 신세계라든지 롯데 쇼핑이라든지 그동안 가장 강하게 올랐던 포스트 코로나 피해 종목군들이죠. 수급의 이탈이 조금 기관, 특히 연기금에서 대대적으로 좀 빠져나오면서 종목별로 급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고요. LG생활건강 빼고는 전부 다 그저 그런 흐름이죠. 그저 그런 흐름 속에 뭐 모두 투어라든지 관광, 뭐 하나 투어, 참 좋은 여행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으면서 약간 이제 조정의 느낌이 슬슬 보여지는 모습. 시장이 이렇게 한 주 동안 많은 질적인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주 국내 증시 일단은 조정을 받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전체적으로 크지 않을 것 같고, 일부 섹터에서 잘 가지 않는 종목은 비중을 일부 줄이면서 포지션을 좀 재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장 더 심해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쏠림 시장이 더 강하게 연말까지 진행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주말 사이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옥석,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재편 등등이 주기적으로 진행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지난주 목요일 경협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성김 미국의 대부 대표가 19일 이미 어제 한국에 방한을 했을 겁니다. 아직 뭐 특별한 기사가 나오지 않는데 일단 성김 특사가 이제 한국에 방한을 했다라고 해서 일단은 대아티아이라는 종목을 저희는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매도를 좀 진행을 했고요. 공식적으로 지금 이 경업주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다음 주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오히려 경업주 쪽으로도 수급이 지속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업주의 이 지난 금요일날 대장이 바뀐 게 일신석재로 좀 대장이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바닥권에서 일신석재가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면 일단은 사상 최대 거래량이 일신석재에서 터졌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를 하더라도 일신석재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일신석재는 이 개성공단, 그 다음에 DMZ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일신석재 과거 그 종교가 있는데 갑자기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네요. 그 종교 관련해서 종목이라 과거에도 대북으로 굉장히 큰 끼를 보여줬던 종목이고, 이번에 나온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이기 때문에 일단 대장이 일신석재, 그 다음에 아난티가 되겠죠. 아난티 거래대금을 보면 2,700억의 거래대금을 터트려 놓고 의미 있는 구간까지 일단 돌파를 시켰다. 그럼 이 종목은 11,000원 이하권에서 이런 종목 이 구조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 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갭을 기준으로 아난티를 봐야 될 것 같고, 철도 쪽에서는 대아티아이도
수급적으로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충분하기 때문에 얘도 갭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서암기계공업이라든지 정말로 거래 대금도 많이 실리면서 네, 금요일날 장 초반에 상승률로만 보면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굉장히 악성 매물을 좀 만드는 모습이 그닥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좀 들지는 않았어요. 네, 매매를 해서 뭐 잘 수익은 내고 나왔었는데 이런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오히려 좀 깔끔한 일신석재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서암기계공업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윗꼬리도 많고 변동성도 많이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도 본다면은 뭐 7,000원까지 눌리면서 세 종목군도 압축을 해서 경협주를 다음 한 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협주를 먼저 좀 넣었고요. 지난 금요일 mRNA 백신 관련해서 진원생명과학이 일단 상한가를 들어갔죠. 네, 오랜만에 또 1조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이 좀 나왔는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이 종목을 제가 사인은 못 드렸습니다. 그냥 오늘의 주도주기 때문에 눌림에서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눌림이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눌림이 나오질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현재 보유해서 들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1차 매수는 사실 일봉상 돌파 구간에서 들어가게 된 거고요. 25,000원 구간에서 들어가서 여기 구간에 저항이 있는 이 자리가 있어요. 굉장히 좀 크게는 못 먹었어요. 첫 번째 매도는 한 물량의 50% 정도를 이 구간 네, 거래가 많이 터져 있는 26,500원 한 3% 정도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고 이 윗꼬리 구간에서 아마 매도를 아마 했을 겁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여기서 들어와서 한 1,500원 정도. 네, 그래도 이 반등폭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꽤 컸던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여기서 잡았네요. 29,000원 밑에서 이제 잡아서 일단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오버나잇을 하고 있는데 워낙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네, 월요일 만약에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 종목이 갭을 들지 않는다면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매매를 보신다면 이 종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 이 구간에서 저는 회원님들하고 호가창을 봤는데 뭐 3천만 원씩 뭐 쉬지도 않고 막 돈이 들어오니 뭐 당연히 상한가는 제가 봤을 때는 기정사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을 호가창을 보고 매매를 했던 모든 트레이더 분들은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느낌을 알면 참 좋은 부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뭐 mRNA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슈가 좀 나왔으나 지금 뭐 이연제약이라든지 다소 좀 높은 구간에서 좀 움직여서 이런 종목분들은 확실하게 모멘텀 나와서 돌파를 해주면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구간들에서는 접근하는 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차라리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네, 경협주가 지금은 위치적으로 좀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주고 최근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굉장히 셉니다. 네이처셀이 일단 신고가를 치면서 계속 뻗어나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네이처셀이 올라가기 전에 그리고 과거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이 부분이 약간 네, 종목에 대한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 사이에서 이 갭으로 상한가를 만들고 이게 매집이었다면 지금 자꾸 이 자리에서 흐름이 재밌죠. 이 자리만 보면 내가 죽지를 않는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일단 뭐 당연히 이 자리는 매수 자리가 아니고요. 당연히 매수 자리가 아닌데 이 매물대들을 지금 이 물량을 이걸로 소화를 시켰다면 이 자리를 과연 깰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이 자리를 안 깨고 이 갭만 메꾸고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삼각수렴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부궤양증 관련된 줄기세포 치료제를 진행하는 줄기세포 기업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봐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차바이오텍도 최근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죠. 과거 네, 줄기세포의 대장급 종목군들이에요. 차바이오텍, 네이처셀, 안트로젠, 하미셀 등 네, 전통적인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지금 바닥권에서 심상치 않은 모습이 좀 있어서 네, 줄기세포를
그냥 싸그리 한번 봤고요. 대장급 안에서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급 안에서만 보면 될 것 같고, 자,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네, 미국에서 3조 4천억을 네,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식품제약이 또 금요일날도 네, 장중 한때 강력하게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이 기준봉이 이 구간에서 확실히 만들어졌다 하면 다시 눌릴 때 하단에서 좀 노려볼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바이오를 사실 이 구간에서부터 매일 매매를 하면서 좀 끌고 왔는데 금요일도 사실 현대바이오를 추천을 했었어요. 이 구간 정확히 38,50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사실 신풍제약부를 들어갈 걸 하는 좀 후회가 좀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현대바이오를 매매해서 수익은 냈으나 일단 대장이 아무래도 신풍제약으로 좀 귀결되는 느낌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의 연장을 좀 하고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현재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영국 확진자 수 증가가 만약에 미국의 확진자가 다시 뭐 10만 명 단위로 나오게 되면 네, 백신은 이미 보급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도 이게 확진자가 늘어난다. 그럼 게임 체인저를 다시 치료제의 필요성으로 갈아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의 증가를 우리는 체크를 하면서 그게 어떠한 파장을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들 나온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죠. 지난번에는 1조 3천억 선구매하고 금요일날 뉴스 나온 거기 때문에 네, 3조 4천억 지원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아주 요동을 치고 있고, 저도 금요일날 목요일날은 제가 카스를 공략을 했었다라고 했죠. 목요일날은 카스를 매매를 했었고요. 목요일날 카스를 사서 네, 뭐 이런 구간에서 일단 팔았는데 카스를 매매를 했었고, 목요일날 여기죠. 이렇게 매매하고 큰 폭을 못했고, 금요일날은 위스콤을 저는 매매를 했습니다. 아직도 좀 들고 있고, 이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눌릴 때 잡아서 일단 좀 들고 가고 있는데요. 위스콤은 왜 이재명 관련주를 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관련해서 다음 주 21일 전후로 네, 대선 출마를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23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주 초에 CCTV 관련 종목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코맥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면 매매를 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눌림목에서는 한 번씩 들어가 볼 만은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시간에 이렇게 뜨게 되면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뛰었다가 급락시키고 뛰었다가 급락시키고 해서 장중에 밀렸을 때 음봉에서 들어가서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이미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파동이 나오면 이제 마지막 파동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시 테마주 관련해서 주말에 약간 이슈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 월요일날 좀 보면서 대응하긴 하겠지만, 이동은 윤석열 측 대변인직, 그러니까 최초 대변인을 맡았던 조선일보 쪽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조선이 이제 큰 타격을 아마 월요일날 받을 건데, 열흘 만에 전격 사퇴를 했다, 일신상의 사유다라는 이슈가 일단 시장에서는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반사이익으로 어떻게 갈지, 그리고 윤석열 S파일 이게 터지면은 감당하기 어려울 건데 뭐 등등의 이슈들 나오면서 이게 이재명으로 갈지 아니면 최재형으로 갈지, 혹은 뭐 여러 있겠죠. 뭐 홍준표로 갈지
뭐 등등으로 네, 움직임을 보일지 일단 좀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월요일 날 바로 좀 시장에 반응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그 밖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일정으로 이번 주 22일 LG 배터리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신성 델타테크 7월 1일까지 마그나 이슈가 있죠. 저희는 사실 현우 산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들어가서 사실 이날 전량 매도를 하고 빠져나왔다가 맞을 거예요. 네, 제대로 수익을 못 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섹터를 못 읽는 게 아니라 종목분들의 이 과거 1, 2등이 같이 갔다면 요새는 워낙 1등만 가다 보니까 원래 1등이 현우산업이었는데 대장이 바뀌어 버릴 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안 가는 종목은 요즘은 다 잘라낸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우산업도 그래서 잘랐어요.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 하나만 보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그냥 정신없이 올려버리는 시장이라 이번에 배터리데이 그 다음에 마그나 이슈도 얘 혼자로만 또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본다라고 하면 대장주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현재 문수욱 장군이 체코에 가 있죠. 원전 그 세일즈를 하려고 저희도 원전을 금요일날 관심 종목이 한전산업과 이때도 한전산업을 매수를 했었고요. 금요일 아침에 매도를 하고 네, 제눌림을 한전산업을 좀 보려고 했는데 매수는 좀 못했고요. 두산중공업 이번에 다시금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금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가 갭이 떨어지면 여전히 한 24,000원대는 매수를 해볼만 한 구간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체크를 해보고 네, 여기를 넘는다라기보다도 27,500원을 넘어서는 슈팅이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느리지만 우리가 7월 달까지 좀 지켜봐야 될 섹터가 우주항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일단 우주항공에서 시가총액이 좀 무거운 종목 안에서 지금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보여지고 LIG, 넥스원, 방산. 근데 방산 쪽은 또 이 경협이 좀 잘 되면 좀 잘 못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산보다는 완전히 우주항공 쪽으로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캔과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계속 위에서 매물대를 만드는데 이 체크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뭐 개별 이슈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움직이는데 옵티시스까지 네 지금 흐름을 좋게 가고 있다 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주말 네 즐겁게 보내시고 네 저녁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게 되면 한 9시 반이나 10시 정도 보면 좋겠습니다. 또 네 라이브 방송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네 신청하시면 되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